대화할 때 공감만 잘해도 대화가 술술 풀리고 상대방과 마음으로 연결되고 친밀감과 신뢰감이 상승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공감을 잘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고구 멘토 지미쌤입니다. 대화를 할 때 공감이 중요하다는 얘기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막상 공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공감을 잘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감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물과 공감을 잘하는 방법, 그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은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책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공감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공감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난 인생의 낙오자야. 지금까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 지인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 건가요?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초중고를 거치면서 너무너무 익숙한 오지선다형으로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울증 초기인 것 같다. 상담 좀 받아봐. 2번, 그 나이 때는 다 그런 생각하는 거야. 나도 그랬어. 3번, 너도 그러니? 나도 요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죽고 싶다 정말. 4번, 나고자라니 무슨 소리야. 네가 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5번, 너무 슬퍼하지 마. 기운 내서 이 상황을 다르게 한번 보자. 정답은 뭘까요? 3주 후에 공개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처음에 공감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물을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방금 설명드린 5가지 보기가 바로 공감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물입니다. 즉, 이 5가지만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참 얘기 잘 들어준다, 공감 잘해준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친한 친구 사이라면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고 든든한 지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말 한마디로 사이가 굉장히 틀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반응이 왜 공감이 아닌지 한번 살펴볼까요? 1번은 상대방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고 게다가 상담 좀 받아보라고 해결책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해결책을 제시해준다는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공감을 해주지 않고 해결책만 먼저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공감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줘봤자 상대방에게 별로 위안이 되지 않는답니다. 공감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넌지시 해결책을 나중에 제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2번은 특히 상대방이 나보다 어린 경우에 정말 쉽게 해줄 수 있는 말이죠.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꼰대 라떼가 되기 십상인 반응이죠. 저도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충고와 조언도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이 선행되어야 충고와 조언도 더 훨씬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답니다. 3번은 언뜻 보면 공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처럼 나도 힘들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반응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화제를 전환해서 본인의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신세 한탄만 하게 되고 찜찜함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걸 먼저 충분히 들어준 뒤 나의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4번.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반응인데요. 저도 이렇게 반응해줄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상대방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위로도 해주고 싶고 지금 너가 잘못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이런 반응을 바로잡기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바로잡아주는 건데요. 그런데 정말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내가 나고자라고 느끼는 마음 상태에서는 이런 위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고자라고 느끼는 마음 상태에서는 네가 해놓은 게 정말 많다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설득이 될 수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잘 풀리지가 않아요. 따라서 왜 그 상대방이 본인이 나고자라고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먼저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5번. 이 말도 상대방에게 굉장히 쉽게 건넬 수 있는 반응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위로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슬퍼하지 말라는 반응 자체가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해주는 반응이 아니에요. 오히려 슬퍼하지 마, 슬퍼할 필요 없어 이런 거는 그 상대방의 반응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아주고 그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해 주어야만 그 상대방이 그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이 5개의 반응을 할 바에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공감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공감을 잘하기 위한 핵심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의 핵심은 바로 느낌과 욕구, 알아주기입니다. 즉 상대방이 지금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 심정을 알아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인데요. 아까 예를 들었던 대화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지인이 나는 인생의 나고자야. 지금까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 상대방의 심정, 그 느낌은 무엇일까요? 뭔가 본인에게 실망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을 먼저 알아주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뭔가 너한테 실망스러운 기분이 드니?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의 느낌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면 상대방은 나의 느낌을 누군가가 알아주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상대방의 이야기 속에 있는 상대방의 심정, 느낌에 주의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그 느낌을 알아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래서 요즘 많이 힘들었구나. 그건 진짜 속상했겠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심정을 알아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상대방의 욕구, 즉 원하는 바를 캐치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너는 그 일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구나. 지금 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지금 원하는 바를 콕 집어주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알아주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말하는 상대방도 본인의 느낌과 욕구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본인의 느낌도 잘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정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공감하는 대화를 하면요, 상대방의 잔소리도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잔소리에 대처하는 꿀팁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 혹은 아래 설명글의 링크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공감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물과 공감을 잘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실전 연습이죠. 오늘부터 당장 대화 속에서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안녕. 여러분, 저의 첫 책 마음공부 워크북이 출간되었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았고요. 굉장히 읽기 쉽게 썼기 때문에 누구나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책 내용들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분이 글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마음 공부를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지금 알라딘, 교보문고, 예스14, 북크크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